네, 미래를 연세로 는 미래 예보 시간입니다. 자, 뉴럴링크,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발표가 돼가지고 오늘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머스크 형님이 직접 지난 28일 생방송에 등장하셔가지고 우리 뇌에 삽입할 수 있는 새로운 칩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많이 언론으로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뇌에 칩을 심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자, 그래서 오늘 뉴럴링크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여러 기술들을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제품은 링크라는 제품이고 저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저걸 머릿속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0.9라고 하고요. 자, 크기를 보시게 되면 23mm, 8mm, 두께가 8mm니까 거의 뭐 1cm가량 된다는 거잖아요. 꽤 아직까지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정말로 초창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작년에 비해서 좋아진 게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이 저래요. 그래서 전극을 저렇게 이어야 되고 귀 아래 파가지고 뭔가 장치를 심은 다음에 또 피부 위에다가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하는 장치 방식이 됐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뇌에 뭐 심었네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튀어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골 열어가지고 두 개의 골 열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심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만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부분에 여러 개를 또 심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을 저렇게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피부도 벗겨내야 되죠. 그래서 심은 다음에 두개골 닫고 피부 덮고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하고 다닐 수 있는 무선 장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사람한테 하지는 않았고 돼지한테 이번에 심어놨다고 하죠. 자, 그래서 돼지의 그 감각기관을 관장하는 부분에 심어놨더니 돼지가 킁킁거리거나 뭔가 코에 닿았을 때 뇌파가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우리 연결된 무선 장치에 신호가 입력되어서 소리가 저렇게 띠디딕 띠디딕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저게 끝이에요. 아직까지는 저 정도에서 끝입니다. 저걸로 뭔가 새로운 뭐 기계를 제어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는 아니고 무선으로 저렇게 뇌파를 수집할 수 있더라. 그 반응 자체를. 이게 큰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미난 점은 수술용 로봇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로봇을 이용하면 1시간 내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오전에 수술 받고 오후에 퇴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진짜 SF 영화를 앨런 머스크 형님은 진짜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궁금한 점 몇 가지 또 해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링크라는 제품 충전은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충전은 무선 충전 방식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무선 충전과 동일한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뇌에 이 정수리에 저 칩을 달게 되면은 밤에 잘 때 충전하려면 저 충전기를 딱 꽂고 자야 된다는, 꽂는 건 아니고 대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충전하게 되면 저 제품은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기는 해요. 또 뇌 손상은 없을까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영상도 공개를 했어요. 그 전극들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뇌에 뭐 출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돼지한테 저 칩을 심었다가 제거를 했는데 저렇게 팔팔하게 잘 움직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심었다가 뭔가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다시 꽂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교체해야 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안전을 기했다라는 이야기를 앨런 머스크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냐?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처음은 비싸지만 나중에는 라식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죠. 자, 근데 얼마면 여러분들이 심을 가격이 의향이 있으실까요? 자, 이번에는 아주 본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왜 그렇다면 이런 칩을 우리가 뇌에 심어야 하는 것일까? 그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원래 이 뉴럴링크를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잖아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핵무기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사람이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뇌와 컴퓨터를 초고속 통신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만들었고 설립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는 1초에 1조 비트 속도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엄지로 대화하잖아요. 1초에 10비트나 100비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랑 컴퓨터를 아예 직접적으로 초고속으로 연결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7년 초창기에는 이랬는데 요번에 발표할 때는 그 목적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첫 번째 목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비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거부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자, 그래서 돼지 실험을 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저 돼지 뇌에 칩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운동을 관장하는 부분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굵은 선이 실제로 우리 돼지의 관절이라든지 그런 거를 포착하고 있는 거고, 프리딕티드 얇은 선이 뇌파를 가지고 예측을 한 건데, 이걸 비교해 보니까 뇌파만으로 이게 실제 움직임과 거의 동일하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파악이 되더라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파를 읽으면 저 돼지가 지금 앞다리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관절 움직이려고 하는구나를 알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사람한테 적용이 되게 된다면은 특히나 뭐 목이 다치셔가지고 척수가 끊어져가지고 전신마비 되신 분들 생각만으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관련 사례는 이미 2018년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원숭이를 이제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저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수가 끊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체, 다리를 특히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뇌에다가 무선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달았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에는 또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 무선 신호를 받아가지고 자극을 통해서 뒷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가 켜졌을 때 저렇게 뒷다리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게 2018년이고 사람한테 하고자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이게 2018년이고요. 자, 그리고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에는 사람한테 진행이 되기도 했어요. 이거는 유선으로, 무선은 아직까지 사람이 한 적이 없고요. 저분이 사고로 전신마비 환자가 되셨는데 뇌파를 읽을 수 있는 칩을 삽입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을 읽은 다음에 그 생각대로 팔을 제어하는 모습이에요. 자, 손을 뭐 움켜쥐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류 자극을 줘가지고 팔을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실험을 성공한 게 2016년이었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었죠. 이건 2015년입니다. 저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서 물체를 제어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자, 이게 2015년, 16년, 18년인데 그렇게까지 급격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그 장치가 굉장히 소형화됐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발이 테슬라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면은 닛산에서 2018년에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뇌에 뭔가를 심은 게 아니고 머리에 쓰는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뇌 신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방향을 바꾸거나 가속할 때 생각을 하면은 그걸 재빠르게 귀가 알아차려가지고 자동차가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운전보다 0.5초가량 더 빠르게 자동차가 반응을 하더라라는 실험을 2018년 닛산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시대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생각만으로 뭔가를 조작할 필요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앨런 머스크의 무서운 점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뇌 생각으로 뭔가를 제어하는 기술에다가 인공위성 기술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우주비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다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 그런 쪽에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뇌에 이걸 왜 심어야 되느냐? 뇌 관련 질환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아니면 우울증까지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발표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렇다면 앞으로 기억을 저장하거나 재생할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블랙미러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블랙미러는 미래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보셨겠죠. 넷플릭스 시리즈고요.
그 중에서 시즌 1의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 당신의 모든 순간이라고 해가지고, 자, 미래 세상에는 뭔가 장치를 이 귀 쪽에 착용하게 되면, 뇌 근처에 착용하게 되면은 심어야 돼요. 일단 심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저장이 돼가지고 기억을 되돌려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나오는 게 이 시즌 1에 나오는 당신의 모든 순간이에요.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건데, 정말 먼 미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느냐? 제가 2011년에 이거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2011년 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 UC 버클리에서 11년에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MRI 머신에 실험자를 놓고 이제 어떤 영상을 볼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종의 뇌의 변화 사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환자를 저렇게 집어넣고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뇌파 반응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은 이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영상을 새롭게 컴퓨터가 재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기 2011년 사례이고요. 최근 영상을 찾아보니까 좀 더 윤곽선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발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파 사전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볼 때 뭐 예쁜 여자를 볼 때는 이렇게 반응하더라, 그리고 눈, 코, 입이 저렇게 생긴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반응하더라 라는 것을 사전을 만들어서 비슷한 걸 보게 되면 비슷한 반응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기술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칩을 뇌에 심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꼭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칩을 심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자,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환자가 아니라고 그냥 정상적인 정상이란 말 뺄게요. 건강한 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부작용도 없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낮은 단계. 이제 뇌에 뭔가를 심어가지고 내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는 있겠죠. 온도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기분 변화라든지 감각의 자극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뭐 수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된다면 일종의 뇌에 심는 핏빛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들 심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자, 레벨 2.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간 거예요. 외부 장치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의 멜론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만 하면 그 음악이 뭔가 이어폰을 꽂지 않더라도 자극이 돼서 알아서 재생이 된다면, 이러면 여러분들 뇌에 심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자,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블랙미러에 나온 것처럼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다면, 자, 이 정도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심을 용의가 있기는 해요. 이 기억을 뭔가 저장할 수 있다면 정말로 많은 추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고 말다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증거물이 딱 있으니까. 자, 뭐 그리고 또 범죄를 예방할 때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레벨 3 정도가 된다면은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 레벨 4로 가게 되면은 이제 나의 기분과 감각을 조절할 수 있다면은, 자,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다 싶으면은 내가 기분 조절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뇌파 자극을 해서 도파민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자, 이렇게 되게 된다면 좀 멀리 보자면 성관계도 사실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자,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 보게 되면은 뇌파 자극을 해가지고 쾌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정말로 이쯤 되면은 사람을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 특성들을 많이 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단계, 뇌와 외부 장치,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게 된다면은 내가 생각만으로 많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쯤 되면은 교육이 필요 없을 수 있겠죠. 암기 교육은 특히나 뭔가 생각하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과 대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이제 달성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레벨 6는 나의 뇌 데이터 데이터 전체를 외부 장치에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신체에 내 뇌 데이터를 그대로 심어 놓는다든지 로봇한테 심어 놓는다든지 컴퓨터에 심어 놔가지고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뇌 데이터가 그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또 인간을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뇌에 칩을 심으실 용의가 있으실까요? 자, 그래서 좀 황당한 얘기지만 뉴럴링크에서 재미난 소식을 보여줘가지고 좀 멀리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한 초창기에만 해도 이런 신기한 소식들 많이 전달드렸는데 요즘엔 조금 이렇게 좀 황당하고 멀리 있는 얘기는 전달을 안 드리는 편이기는 하죠. 또 상당히 재미난 상상거리가 되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